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교과서적인 정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의. 정의상으로는 물체의 모양이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 변화시키는 요인을 우리는 힘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힘이라는 단어가 낯설면 그냥 변화라는, 힘이라는 단어보다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은 변화고 변화가 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써? force를 사용합니다. force. 조심해. 파워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파워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뜻이지. 어떤 뜻이냐면 시간분의 force를 쓰는 게 파워가 돼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force를 쓰게 되면 파워의 개념인데 우리는 거의 force를 사용해서 그래서 보통 힘을 할 때 F를 쓰는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쓰더라? 한문으로 힘을 뭐라고 하지? 힘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 그래서 힘력. 그래서 무슨 력이 들어가거나 F를 쓰는 건 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세 번째, 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힘을 표현해줘야 돼.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해주는데 그게 세 가지가 반드시 표현이 돼 주셔야만 된답니다. 첫 번째는 힘의 세기.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용어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게 세기라는 말의 뜻은 얼마큼 주었니? 세기가 얼마니? 라는 말을 얼마큼 줬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 힘의 방향. 이거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느 쪽으로 주었니? 라고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조금 낯선데 작용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작용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바꾸면 조금 부드러워. 누구에게 주었니? 그래서 사람을 그릴 때 그림을 잘 그리건 그림을 못 그리던 꼬맹이건 연세가 많으신 분이건 사람을 그려라 그러면 최소한 그리는 게 뭐야? 머리는 그리지. 몸뚱아리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 그리잖아. 뭐 여기다 눈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꼭 표현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힘에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표현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에서 얼마큼 어느 쪽으로 누구에게 주었니? 라고 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어떤 기호로 표현할 건데 바로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이라는 말은 무슨 화살표의 길이, 즉 요만큼 하고 이만큼 했어. 아, 그러면 얘가 힘의 세기가 많이 더 주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방향은 화살촉. 이쪽으로 주었니? 화살촉. 이쪽으로 주었니? 화살촉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용점. 누구에게 주었니? 그러면 화살의 시작점. 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힘을 줬대. 뭐 이렇게 힘을 줬대. 그러면 아, 이 오른쪽으로 줬네. 대각선으로 줬네. 그 다음에 아, 얘는 여기에다 힘을 준 거야. 얘는 여기에다 힘을 준 거고 요게 뭐가 돼? 시작점이 바로 작용점이 되어진다 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편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잠깐 손 좀 쳐볼까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말하는 거 힘의 표현, 힘의 종류 나와 있는데 요것도 나와 있네. 네 번째 접촉 상황. 자, 예를 들게 마찰력.
말 그대로 마찰력은 뭔 것 같아?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힘인 거지. 그럼 닿지도 않았는데 마찰이 있을 수는 없죠. 얘는 반드시 접촉식. 얘 생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력을 생각해보자. 중력은 뭐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지. 바닥에 있는 걸 당길 수 있지만 여기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 내가 잡고 있지만 그래도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꼭 접촉이 미접촉식. 접촉하지 않아도 힘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갈게. 조금만. 여기서 이제 요거 하고 사실 요게 더 중요해. 이게 어떤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중학교 때는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고등학교 때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 안 해. 응? 상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립이 안 되면 이것도 공부하고 다음 버전도 공부해야 되는 건데 잘 해놓으면 편해진다는 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외력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합력이라는 단어. 이 합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같은 말로는 뭐라고 쓰냐면 알짜 힘이라고 쓰고 기호로는 아직은 안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가 합이라는 뜻이야. F.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별건 아니고 이거 들으면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10N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방향으로 5N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15N. 그치, 15N을 오른쪽으로 가는 거 문제될 건 없지?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10N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5N을 주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어디로 얼만큼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5N. 이 정도는 다 알지? 바로 이때 쓰는 단어야. 이 노란색은 뭐냐면 외부에서 준 외력이에요. 그 다음에 알짜힘, 합력. 알짜힘 같은 뜻입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야? 15N인 거지. 얘는 얼마? 오른쪽으로 5N인 거지. 그러면 외력과 합력은 이렇게 하나만 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를 내가 이쪽으로 10N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 물체의 외력이 10N인데 합력도 얼마가 되는 거야? 합력도? 그치, 합력도 같아진 거지. 맞습니까? 자, 중학교 때는 주로 얘만 써요. 고등학교 때는 주로 얘네들을 써요.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건데 표현만의 상태, 표현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인 것 뿐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외력과 합력, 알짜임. 주로 이제 합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알짜임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아주면 같을 수도 있고 외력과 합력이 같을 수도 있지만 외력과 합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